안녕하세요. 요즘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노소영 최태원 그 이혼 소송만 보아도 어떤 선택의 결과로 운명이 어긋나거나 갈라지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SK 최태원 사장, 회장 같은 경우는 2조 원의 정도의 돈이 그냥 한순간 선택을 잘못하는 결과로 날아가게 되는 걸 보면서 삶에 있어서 만족한 삶은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삶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람의 기본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본을 망각한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를 엮여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까지 다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잘 지켜가는 쪽으로 잘 삶을 살아야지만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부도 행복한 삶인데 살면서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가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가 패착이 된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삶을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어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은. 최태원 사장, 저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김희영이라는 그분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과연 2조 4조죠. 개인 자산 4조 정도 되는 SK라는 세계 2위의 재벌 그룹인 사람을 만났을까? 그거는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순수해서 사람이 잘 말에 쏘가 넘어간 거겠죠. 그 이제 진실된 사랑으로 본 거겠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진실돼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 모든 행동을 자신이 이제 결혼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화합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부부가 잘 사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잖아요. 결혼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패착이고, 그래서 SK그룹의 그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개인의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과 엮인 사람들도 고통이고 그렇게 SK라는 그 어떤 큰 거대 기업의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은 어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법적인 부분의 어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정치적으로 인들 보면은
재판도 받고 구속도 되고 뭐 형량도 이제 선고를 뭐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되면서 삶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소됐다는 것도 죄가 입증이 된 거고 유죄가 판명이 났기 때문에 기소되는 거고 형량을 받는다는 것도 죄가 입증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법이라는 그런 어떤 법체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이제 무시하면 그건 법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내가 불만스러운 경우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지. 그만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죠. 요즘 당대표 기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좌우가 엉켜서 굉장히 싸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립이 정치권의 어떤 싸움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거라든지 입법을 발의해서 원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적인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하고 선거 부정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좌우의 대립으로 외형적으로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선거 부정 세력과 국민들과의 싸움이고 그런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삶에 있어서 이제 혼돈이 없고 그 어떤 벌어지는 양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제도 이제 완전하게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하게 전복이 된 건 아니지만 자유체제 종식 직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체제를 새로 이제 바꾸는 어떤 뒤집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혼란이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임기를 마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자유민주체제는 존재하고 전속되지만 이제 종식될 위기를 맞은 거죠. 종식되기 직전이죠.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임기 단축을 해서 대통령을 이제 빨리 이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끔 한다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체제는 종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 공정, 질서라든지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거죠. 법치 이런 것들이. 요즘 법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법이 이제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걸 보면 구속되어야 될 상황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자유민주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겠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다당제인 것 같지만
일당 체제로 전환되는 기로에 있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체제 전환점을 맞고 종식이 된다거나,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게 되는 전환점에 있죠.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인데 이 국민들이 참 제대로 지각이 깨어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어떤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에 바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간파를 하지 못하면서 여기 지금 상황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연결된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체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표면적으로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점점 더 피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뭐 피해라든지 손해가 드러나는 거 아니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문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들어섰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어떤 욕심과 과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분에 혼란과 이제 손실이 예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국민들의 피해로 다가오겠죠. 걱정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